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은파전꾼입니다. 3일의 연휴가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3일절부터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걸친 주말에 또 다음 주를 대비해서 또 같이 시장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은 북미 회담의 결렬 상태로 그죠?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좀 미국 참 대단하다 그죠? 아마도 지금 이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라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라 그러면 아마도 북미 회담이겠죠. 음, 북미 회담이 지난주 금요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제 미국의 요구는 뭡니까? 완전 비핵화지 그죠? 완전 비핵화. 그다음에 아, 북한의 요구는 뭡니까? 연변을 폐쇄하겠다 말이지 그죠? 연변 폐쇄지 그죠? 그리고 순차적인 폐기, 순차적인 폐기. 그 다음 나오는 게 어, 일부 제재 해제. 지금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도 있고, 또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북한은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물론 말로는 북한이 완전 비핵화, 완전 해제를 요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일부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했다. 당사자의 말인데 당사자의 말 중에서 일방이 하는 말 중에서요 믿을 수 있는 거는 이 피해국이지 그죠? 뭐 북한이 피해국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예, 북미 간의 회담의 결과에 보면은 북한이 아무래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죠. 미국에서 가장 큰 상황이 나왔던 게 뭡니까? 지금 러시아 스캔들이죠. 예. 러시아 스캔들과 볼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 스캔들이 지금 접입가경으로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회담의 가장 비협조적인 사람이 볼튼이지 그죠? 예.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동의하는 것은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연변을 폐쇄하고 그리고 순차적인 폐쇄를 하고 그리고 안보리 제재를 일부라도 해제를 했으면 미국은 북한과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 성공적이었다는 어, 결과물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기조가 보면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자유한국당과 지금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당과 어, 미국의 민주당이요 적대적이지 그죠? 예, 서로 의견으로서는 적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의 민주당과 우리나라 자유한국당이 같은 케이스를 두고 있고요. 또 미국의 공화당과 우리나라 민주당이 비슷한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불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지, 그죠? 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일부고 무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하면은 북한이 굴복하기 전에는 하지 마라. 예, 북한의 굴복을 바라는 거지, 그죠? 또 이쪽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지, 그죠? 평화를 위해서 하겠다. 근데 이쪽의 말도 그렇고 이쪽의 말도 그렇고 다 일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요. 민주당에서 하작하는 이유는 뺄갱이 장사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지, 그죠? 예, 북한을 좋아해서 사람들이 음, 깡패를 만났는데요. 옆집에 깡패가 살고 있습니다. 옆집에 깡패가 살고 있는데 깡패를 다스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깡패를
좀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깡패를 깜빵에 집어넣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신고를 해버리는 수가 있죠.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옳으냐, 아니면 힘을 이용해서 교화를 하려고 하느냐의 목적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정당이라는 정치가 있기 때문에 정당의 정치는 뭡니까? 정권 창출의 이익 집단이지, 그죠? 그래서 정권 창출을 하고자 하는 이익 집단 때문에 나라를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로지 차기 대선, 차기 총선에 올인하고 있는 정치인들이지, 그죠? 뭐 그래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의 통일도 본인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어야지만 가능한 거지. 본인의 정치적 이득이 없는데 나라 통일돼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이 정치꾼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정치꾼들이니까 그렇게 본다고 보시는데, 자, 정치적인 문제는 치우고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회담 전까지만 해도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우리의 착각이었다, 그죠? 예, 우리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빈손으로 가게 되고요. 이제 김정은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느낌상으로 보면 이명 계약이 있지 않겠나 생각 좀 들어요. 좀 이명 계약이 있지 않겠나. 이번에는 이렇게 끝내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왜냐 그러면 정치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요구를 받아주게 되면요, 우리 흔히 말하면 뉴스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죠? 뉴스 메이커. 뉴스 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만약에 이게 합의를 봤으면요, 대한민국과 중국 뭐 이런 일부 국가에만 뉴스 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나면서 어땠습니까? 이 트럼프는 미국과 미국 내부의 일부와 중국 일부지, 그죠? 또 한국의 일부, 그다음에 일본, 뭐 국가 등등등 국가들의 뉴스 메이커 됐습니다. 즉 쉽게 하면 러시아 스캔들을 덮기에는 가장 좋은 결론은 결국에는 미타결이지, 그죠? 예, 그래서 미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자기의 현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거든요. 자, 금요일 날 차트를 한번 제가 금요일 날 전하고 요 근래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255에서요. 290.3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야금야금 올리면서 다시 쳐올렸죠. 이게 290.88입니다. 그죠? 8에서 이틀간 하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요. 종가는 283, 238.85지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장을 지나간 시장이지만 지나간 시장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 얼마였지? 어떻게 마감했지? 저는 따로 보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공부한다고 해서 다시 보진 않습니다. 이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몇 프로만큼의 시장을 알고 있는지, 또는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시장이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 지나간 차트,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지수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항상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가와 종가지, 그죠? 그리고 고가, 저가. 여기서 확실히 외워야 될 것은 이 고가와 저가 부분이지, 그죠? 예, 장중의 고가, 저가. 시가, 종가는 장중에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매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 시가와 종가를 시가와 종가가 저가지, 그죠? 예. 시가와 저가가 여러분들 돈을 벌어줍니다. 돈을 버는 것은 여러분들 시가와 저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느냐.
그래서 이 시가가 만약에 하락 출발, 갭하락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갭상승이라든가에 따라서 또는 장중의 저가는 기준선이지, 그죠? 기준선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눈치를 채느냐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가와 저가는 사실 예측은 필요 없습니다. 고가와 저가, 고가는 장중이지, 장중에, 그죠? 장중의 고가, 장중의 저가. 또다시 제가 착각을 했네, 그죠? 종가 맞네, 그죠? 아침에 제가 정신이 없네요. 시가와 종가, 그죠? 시가와 종가, 고가와 저가 이렇게 내가 나는데요. 음, 장중 고가와 저가는 예측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거는 예측할 필요 없고 뭐 있습니까? 이 기준선만 오로지 있습니다, 그죠? 기준선에 참고해야 될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 가격, 그 다음에 예전에 수평선 가격, 그리고 최근에 의미 있는 지지선,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의미 있는 가격이라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81.5 정도의 지지선이 있지, 그죠? 예, 이 자리에서 중요한 지지선 281.5.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73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요. 이거 외에도 요 중간에는 얼마였습니까? 요 앞에 나왔던 저점이 있죠. 이게 280 라인이다, 그죠? 280 라인입니다. 280 초반이었지, 그죠? 자,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차트에서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요. 281.5와 280 라인과 273 라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자, 그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 날 강의를 드렸던 것 중에서요. 여기서 플러스 2P가 북미 회담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게 금요일 날 만약에 북미 회담이 잘 되었다면은 285 정도는 지켜주고 마감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285에서 286 정도에서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여기서 2포인트 정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포인트가 더 떨어져서 마감했어요. 그죠? 그럼 북미 회담의 영향은 얼마다? 2포인트란 얘기죠. 자, 북미 회담은 미국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예.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비록 회담은 결렬되었지만 북한은 추가적인 핵 무기 개발이라든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북한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약에 북한이 추가적인 핵 무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도발을 해버릴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지금까지 북한이 김정은이 어, 정상회담을 하면서 쌓아왔던 그런 파괴력이라든가 영향력, 지금 약간 우호적으로 바뀐 것도 있거든요. 예, 우호적으로 바뀌었던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어, 전 세계 이미지가 만약에 도발이라든가 어, 핵무기 개발을 추가로 할 경우에 또는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다시 또 전 세계 어, 이목이 북한의 김정은의 미개적인 행동에 또 영향을 미치겠지,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온 좋은 이미지를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체제를 위협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제 생각도 굳이 지금 도발을 한다든가 추가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상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죠?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왜?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핵 보유국입니다. 전 세계에 몇 되지 않는 핵 보유국입니다. 근데 굳이 좋은 이미지를 쌓아온 상황에서 도발로 이미지를 버릴 필요까지는 없겠지,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을 수는 없지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뭡니까? 어, 금요일 날 미국장인데 그죠? 금요일 날 미국장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장 이게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장이 어, 오후 3시 45분에 마감이 되고 나서 급락을 조금 했습니다. 급락을 했다가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 3시 45분 좀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마감했어요. 여기가 보합선인데 그죠? 여기 보합선인데 이렇게 마감해서 100포인트, 11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마감했지 그죠? 이렇게 마감했어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분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종가 저가. 근데 여기가 2포인트 구간이지 그죠? 자, 숨겨진 2포인트 구간이 있단 말이죠. 북미 회담으로.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2포인트를 없애버렸어요. 그죠? 리스크를 없애버렸어요. 제가 금요일 날 장대봉이라고 얘기 드렸던 거는 280, 290, 280, 한 6에서 5 정도 구간 정도 생각했는 거거든요. 근데 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가 이게 미국에서는 이 포인트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지, 그죠? 우리나라는 이 포인트. 근데 지금 북미 회담에 지금 가장 피해국은 대한민국이지, 그죠? 지금 나라 망하라고 지금 막 대마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무리 정치적이라지만은 북한을 없애버려라, 북한하고 전쟁을 해라,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가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은 전쟁이 뭐 30분 만에 끝이 난다니까. 30분 만에 끝이 나니까 전쟁을 해라. 북한하고 이 전쟁. 근데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 영토인데 그죠? 우리한테 북한과의 싸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한테 해달라고 합니다. 큰형님한테. 남의 나라한테 야 우리나라 북한 없애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헌법에는 보면은 그 이상한 조항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시를 영토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 말 뜻은 뭡니까? 북한도 대한민국 땅이란 얘기예요. 북한 있고로 대한민국 땅이란 말이지. 그 지금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인권을 따지는 사람들, 특히 북한의 인권을 따져서 북한과 잘 지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논리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부속 도시를 영토로 하기 때문에 북한도 대한민국이 되겠죠. 북한도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북한과의 평화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런 논리를 펴니다. 이 사논리지 그죠? 그럼 좋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가는 거죠. 예. 미군이 북한과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미군이 북한과 전쟁을 해라. 그래서 북한을 없애버리라는 얘기지. 북한을 없애버리라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북한의 영토도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논리지, 그죠? 그럼 좋습니다. 그럼 북한도 대한민국의 땅이란 말이죠. 북한도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그럼 우리 땅이라는 얘기죠, 북한도. 그죠?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란 얘기지, 그죠? 헌법에 의하면은. 근데 뭡니까? 미군한테 가가지고 여기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미국한테 가가지고 북한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의 정권을 엎어버리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 논리로 하면은 우리 땅인데 미국한테 우리나라 땅을 쳐달라고 하는 거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땅을 쳐달라. 그러면 평화가 된다 이런 논리지 그죠? 어처구니 없지 그죠? 이런 사람들 논리는 보면은 정말 이 빈틈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헌법을 들먹이면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인데 어처구니가 없다 그죠? 자 어쨌든
이 지금 문제는 어디입니까? 이제 남과 북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평화가 되었으면은 남과 북이 아니라 뭐 미국과 중국이라든가 뭐 옆에 있는 그 다른 중국이라든가 그죠? 미국과의 이 싸움이 됐을 텐데 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제 남북 간의 문제가 돼 버렸어요.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한국이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한국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디스카운트는 싼 거에 말 그대로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한국의 주가가 이 전쟁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격이 할인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중공업, 어,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시세에 비해서 싼 겁니다. 디스카운트 된 거예요. 그죠? 왜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의 전쟁에 대비해서 이렇게 가격이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의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지금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지. 그죠? 예, 사라지기 가능성이 높았어요. 남과 북이 어,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살아생전 통일까지는 보기 힘들지 몰라도 평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서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 서로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 기대는 달나라로 가버렸어요. 그죠? 예, 달나라로 가버리고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된다면 주가는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미국은 사실은 큰 영향이 없어요. 그죠? 미국은 북한과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도 지금 어,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강경한 입장을 보이게 되면은 경제 제재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큰 나라 중국도 그렇지 그죠? 중국도 지금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지금 위기 상태입니다. 지금 국영 기업이 디폴트도 선언하고 굉장히 위협이에요. 그리고 남았는 게 3월 1일이지 그죠? 3월 1일. 3월 1일이 뭡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지 그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무역 전쟁 마지노선이었는데 트럼프가 한 달을 유예를 시켰습니다. 실제로는 뭡니까 지금 3월 1일까지 협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게 관세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고관세를 매기게 돼 있어요. 높은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 북한과의 지금 정상회담도 결렬돼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3월 1일로 되어 있던 미중 무역 분쟁도 사실은 결렬 상태지. 그죠? 한 달 유예를 시켰지만 그렇게 긴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출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한 달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 더 남아 있어요. 그러면 자, 미국 입장에서는 한 달을 더 유예를 시키는 것은 이 무역 협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지, 그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중국은 정부에서 민간 기업을 밀어주면서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했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의 경쟁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정부에서 돈을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업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국가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거죠, 거의. 왜? 정부에서 돈을 밀어줘서 생겼는 기업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요. 너무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못 도와주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은 경쟁력을 잃은 회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산국가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지, 그죠? 국영기업이라는 거. 대부분의 기관 산업이 국영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을 쓴다는 거. 그래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바로
공산국가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한 달 동안 중국이 무역의 전쟁에서 밀리게 되면은 또 얼마나 많은 적자를 보게 되겠어요. 그죠? 지금도 적자에 흔들리는데 미국은 문제될 게 없지. 그죠? 미국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미국은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지. 그죠? 미국은 불이익이 없는데 북미 회담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큰 타격을 받는 거고. 그죠? 중국도 큰 타격이 있는 거야. 여기서 아쉬운 게 없는 놈은 미국이지. 그냥.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독야청청이라 해요. 독야청청. 독야청청이라 해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습니까? 자, 북미 회담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럼 미국을 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왜? 미국은 지금 자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국가에 유리한 방향.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타켓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피해는 중국과 한국이 다 받게 돼 있는 거고 미국은 별 관계 없습니다. 그죠? 북한이 어, 강력한 제재라든가 또는 도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별 관계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위기 상태가 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야간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간 선물 같이 한번 볼게요.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장중에도 얘기 드렸지만 약 한 2포인트 정도의 어, 약 2포인트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83.85에서 285.85 여기까지 한 요 정도까지다. 그죠? 요 정도까지는 급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급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자, 그런데 일단 월요일 하루만을 놓고 보면요. 월요일은 뭡니까? 월요일은 만기 전주입니다. 그죠?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지나면은 바로 뭡니까? 만기주 월, 화, 수, 그리고 만기 목요일 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남았는 요일이 이제 9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양합이 7까지 치솟아버렸어요. 예, 금요일 날 양합이요. 약 7 정도까지 치솟아버렸어요. 양합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서 7까지 늘어나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보통 6.5 정도면은 양합이 끝이 나거든요. 예, 만기주 금요일 날, 만기주 금요일, 그러니까 저번 주 같으면 6.5 정도에서 6.3 정도까지가 정상적인 양합이라고 얘기 드렸지, 그죠? 만기 전주를 앞두고 6.3에서 좀 비싸면 6.5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급락을 하면서 이게 7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줄어도 시원찮을 판에 7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럼 다음 주 월, 화, 이 정도까지는 큰 문제 될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양압에 대해서 큰 문제. 왜 월요일 날도 장중에 월요일 날 흐름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약간 개발학을 출발한다면 한번 빠졌다가요. 281까지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지, 그죠? 288, 1.5 정도라든가 8 대충 여기까지 보고요. 차트는 지금 아직 보지 않았으니까 이렇다고 보고 빠졌다가 이렇게 급반등 한 285까지 가능성이 있지, 그죠? 이렇게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작하면 바로 285까지 급등했다가요. 다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그죠? 또는 세 번째는 뭡니까? 최악의 경우, 다시 빠지는 경우, 280을 깨버리는 경우 있을 수 있지, 그죠? 세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게 더 많으냐 이거지, 그죠? 첫 번째는 상승. 자, 월요일 날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월요일 돼봐야 알겠지, 그죠? 그럼 단지는 뭡니까? 우리는, 월요일이 떨어진다, 올라간다가 아니고요.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자, 차트를 한번 봅시다. 같이, 그죠? 자, 281점
음, 어, 수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일단은 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첫 번째,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죠?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두 번째 자리는 요 바로 밑에 있는 요 자리지. 그죠? 예, 요 자리와 요 자리하고 거의 근접해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전저점을 지지한다는지 아니면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 지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죠? 요거는 수치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수치는 제가 주말에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고요. 요 수치는 다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일단은 방향만 대충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이틀간에 걸쳐서 떨어졌던 자리를 이 금요일날 하루 만에 떨어졌는데요. 이것을 분봉으로 한번 놓고 보면은 조금 더 좀 의아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그죠? 분봉으로 놓고 보면은 요 자리지 그죠?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요게 대략 한 1포인트 됩니다. 그죠? 1포인트. 그러니까 사실상 요 자리거든요. 제가 이번 주 주말 금요일 날 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자리가 바로 요 자리면 285.65, 285.65. 근데 이 자리를 단방에 깨버렸어요. 이게 이 음봉이 하나가 그죠? 음봉 하나가 단방에 깨버렸어요. 근데 단방에 깼지만 뭡니까? 다시 급등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때부터 뭡니까? 계속 밀려버렸지 그죠? 그러면서 종가 저가 형태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과연 메이저들은 팔았느냐를 봐야 되겠지 그죠? 예, 메이저들은 팔았냐 안 팔았냐 이거지 그죠? 메이저들 팔았냐 안 팔았냐? 안 팔았죠. 메이저는 판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관이라고 많이 팔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이 거래량 한번 볼까요? 거래량이 5천 개씩이지 그죠? 5천 개씩 만 개, 9,400개, 만 개, 6천 개, 5천 개, 7천 개, 8천 개, 9천 개, 거의 만 개씩입니다 그죠? 만 개씩. 얘는 뭡니까? 천 개밖에 없죠 지금. 선물은 거래량이 만 개가 터졌어요. 선물은 거래량이 만 개가 터졌는데 이 틱 하나가 만 개씩 터졌는데 다 합치면 몇 개나 터졌습니까 이거? 요 날 요만 보면은 4만 개 터졌습니다. 근데 요 보시면은 4만 개 팔아먹은 놈도 없고 산 놈도 없어요 그죠? 뭡니까? 치고받았다는 얘기지 그죠? 예, 개인들끼리 외국인들끼리 기관들끼리 치고받았다는 얘기죠. 치고받았다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물렸다는 얘기죠 그죠? 요 자리가 지금 물려있는 자리지 그죠? 네, 금요일날 물려있는 자리.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월요일날 다시 급락을 하더라도 뭡니까? 이 자리는 다시 보고 떨어지겠지. 이렇게 보고 떨어지겠지 그죠? 네, 그래서 매물대는 이 자리다. 그러면 매물대가 한 자리인 걸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선물로 매매하는 방법과 옵션으로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ELW도 해당되지 그죠? ELW는 장단점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ELW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단점이 조금 더 많은 상품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야간장이 안 됩니다. 야간장이 안 돼요. 그리고 호가 제시하는 게, 그 분위기가 좋지가 않고 흠매수가 많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다양하지가 않아요. 결제지수가. 결제지수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평가고, 그죠? 하여튼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ELW가 조금 더 안정성은 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옵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손절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근데 ELW는 그래도 5원 단위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이렇게 보입니다. 떨어지는 게. 이게 좀 장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선물로 봤을 때는요. 자, 쫄지 말고 281 라인 제가 다시 수정해서 나중에 올려드리겠지만 뭐 지금으로 보면 281.5 정도에서 잡아라 그러지. 매수하란 말이지. 281.5에서는 매수고요. 285.6 정도에서는 매도입니다. 최대 286까지 그죠? 보시고
여기서는 매도입니다. 여기서는 매도고 281.5에서는 매수입니다. 매수입니다. 먹으면 1포인트가 아니고요. 먹으면 5포인트예요. 여기서는 먹으면은 수익 나면은 대략 4, 5포인트 정도 수익 납니다. 여기서도 수익 나면은 대략 4, 5포인트 수익이 납니다. 그죠? 4, 5포인트 수익이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쫄지 말고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쫄지 말고 잡아라. 그럼 만약에 월요일 아침에 283.5에서 출발했다. 뭐 요렇게 출발했다. 뭐 이상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이하 출발할 수도 있는데 그죠? 여기서 출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방으로 베팅하는 얘기지. 하방 베팅. 하방 베팅을 했는데 286 근처를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하방 베팅을 했는데 286을 갈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283.5에서 하방 베팅을 했을 때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죠? 281로 가느냐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10번 중에 8번, 80%는 아래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기했다시피 80%의 확률에는 베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뭡니까? 콜과 풋을 동시에 잡는 거지, 그죠? 옵션이지, 그죠? 아침에 시작은 옵션으로 나왔습니다. ELW도 괜찮고요. 자, 콜 풋을 동시에 잡습니다. 시작 가격에. 물론 이게 284라든가 많이 올라서 또는 많이 내려서 출발하게 되면은 이렇게 베팅할 이유가 없고요. 아침에 양매도를 까는 지금 야간 시장처럼 야간 시장도 보시면은 양쪽으로 다 까졌거든요. 콜과 풋이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미국은 또 올라갔지. 그죠? 자, 보시면은 콜과 풋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콜은 30% 넘게 떨어졌고요. 풋은 뭐 약보합이네. 그죠? 그럼 뭡니까?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네. 그죠? 얘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수가 뭡니까? 지수 보합이죠. 보합. 지수 보합인데 얘는 뭡니까? 이만큼 떨어졌고 얘는 뭡니까?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지금. 콜이 되게 싼 거죠. 물론 싼 게 아니지, 그죠? 왜 전날 떨어진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걸 봤다 그러면요. 제가 이거 야간장에서 봤다 그러면 저 이거 100% 양매수입니다. 이거. 요놈하고 요놈하고 한 50개씩 잡았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월요일날 한 10시에 팔아먹겠지, 그죠? 근데 요즘은 야간장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해요. 뭐 전날도 제가 야간장에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죠? 예, 이건 뭐지? 이 주간장인가? 주간장이고 야간장에서도 좀 벌었지, 그죠? 20만 원 정도 수익 났고 옵션에서도 잠깐 그러니까 2만 원 벌었지, 22만 원 벌었네, 그죠? 그리고 주야간을 해가지고 한 40만 원 주간에 22, 40, 한 60 정도 벌었네, 그죠? 자, 어쨌든 어, 전날도 그렇게 양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시작하니까 바로 마이너스더라고요. 예, 수익은 수익인데 계좌상으로는 마이너스 떠 있더라고. 야간장에서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야간장에서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나는 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수익인데 마이너스 잡히니까. 그래서 제가 야간장 오바를 거의 안 합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봤다 그러면 저는 100% 오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제가 잡을 수 있는 가격이 60원이 아니고요. 이거 50, 한 5원 정도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55원 정도에 잡고 이거는 이 자리에서 잡았다 치면은 이러면 일단 한 5티 먹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5티 먹고 시작하는 거. 그랬을 텐데 뭐 어쨌든 그래서 작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월요일 아침은 월요일 아침 9시 장은 특별한 일 없는 인상은 콜과 풋을 양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출발한다면 이렇게 출발한다는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10%나 있고 얘가 마이너스 30%나 있다. 뭐 이런 조건이라 하면 괜찮아요. 또는 어, 얘가 약보합인데 얘는 마이너스 25%다. 이런 조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마이너스 25%인데 얘는 플러스 15%다. 이렇게 하면 안 사지 되는 거죠. 이런 건 매수할 의미가 없지, 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얘가 약세라는 얘기지, 그죠? 답은 나왔어요. 야간장에서 콜이 약세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월요일 아침은 어떻게 된다? 급락한다 이거지, 그죠? 그러면 아침에 시작하면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뭡니까? 풋을 잡아라는 얘기지, 그죠? 예, 풋을 잡는데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20% 있잖아, 그죠? 풋만 잡으면은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왜 콜을 잡아야 되느냐? 안전하기 위해서, 그지? 안전하기 위해서.
원래요, 어, 레버리지 상품이잖아, 그죠? 고 레버리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은 단독으로 매매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지, 그죠? 단독으로 매매하라고. 뭡니까, 이거? 얘들은 현물의 해징이지, 그죠? 해징 목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해지라고도 얘기합니다. 해지. 현물을 대량으로 샀을 때 하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선물과 옵션을 소액을 잡아 놓음을 해가지고 이 레버리지 효과를 먹는 거죠. 그래서 현물의 대량 매수와 파생의 소량 매수는 거의 레버리지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은 위로 올라가니까 현물이 위로 올라가면 얘가 손해가 보더라도 현물 손해가 더 커지는 거고요. 만약에 아래로 갔을 경우에 또는 급락을 해버렸을 경우에 얘가 손실이 크게 나잖아요. 대신에 여기서 크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장이 비실비실 되면은야 둘 다 재미없겠지만 만약에 위로 가야 되는데 많이 떨어져 버릴 경우에 있잖아요. 지금 전날 같은 경우 이런 경우지 그죠?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금요일 날 대북 관련주를 한번 보시면은요. 대북 관련주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건설, 아난티, 일신석재, 영평리조트 얘들아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그냥 한 방에 그냥 플러스에서 하한가로 쳐버렸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야간장에서도 보시면 그 하한가 근처지 그죠? 예. 거의 대부분 다 보면은 이 전날 하락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야간장에 지금 시세가 나왔어요. 월요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자, 삼성전자 보시면 조금 올랐어요 그죠? 삼성전자는 조금 올랐고 하이닉스는 조금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뭡니까? 이 우량한 종목 4개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하이닉스가 지금 시세가 조금 야간 시장의 시세가 좋지 않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만 조금 좋을 뿐이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TS 인베스트먼트 이거 제가 세력주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오우야 멋진데 이거 갑자기 시장이 급락하면서 급락했다가 급반등했다가 다시 하락 마감 종가 저가네요. 이런 거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십시오. 이런 TS 인베스트먼트는 아니네. 아, 이거 이 종목 아니네. 그죠?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급등, 8% 급등해서 보합 떨어지고, 급락해서 도시 또 보합으로 만들고, 급락으로 마감. 괜찮네. 장중에 단타 치면 상당히 돈 많이 벌겠는데요. 갑자기 시세가 보시면은 급등락주로 바뀌었어요. 그죠? 하루하루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네요. 자, 어쨌든 지금 시세 움직임은 그렇다는 거지, 그죠? 자, 쫄 필요 없습니다. 손실은 날 수 있는 거예요. 손실은 당연히 날 수 있는 거고, 손실 없이 수익만 낸다는 거는 저처럼 정말 푼돈 버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이 돈에 만족을 합니다, 그죠? 이 돈에 만족을 하고, 주간에서 이 돈 버는 것도 만족하고, 야간에서 이 돈 버는 것도 만족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 거는 조금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권이 들어섰을 때, 즉 쉽게 하면 오늘도 수익, 내일도 수익, 모레도 수익, 그 다음날도 수익, 5년 뒤에도 수익, 10년 뒤에도 수익, 20년 뒤에도 수익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자신감이 만땅일 때는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관계없는데 지금은 똑같이 매매를 해도요. 똑같이 매매해도 저는 돈 벌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돈 못 벌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어, 매매할 때 쫄아버리는데 저는 매매할 때 안 쫄아요. 손해가 나면 던져버립니다. 그냥 손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수익으로 복구하면 됩니다.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통 큰 매매를 좀 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어, 방향이 쉽게 움직일 때는 좀 통 크게 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과연 야간 이제 주간장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야간장에서는 힘을 못 썼거든요. 야간장에서는 계속 마이너스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콜도 힘을 못 쓰고 있고 풋도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거는 양쪽으로 다 붙어 있거든요. 양쪽으로 다 붙어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깎였습니다. 그죠? 예, 프리미엄이 깎였습니다. 얘네들은 뭡니까? 프리미엄이 아직 안 깎였어요. 지수는 보합인데요. 약보합이지만 보합인데 얘들은 아직까지 뭐 크게 그 양압이 까이지가 않았어요. 그죠? 프리미엄이 안 까였다는 얘기. 얘만 까였어. 그럼 뭡니까? 월요일날 오후장에는 조심해야 되겠지. 그죠? 월요일날 오후장에는. 얘들 프리미엄 까겠지. 그죠? 일단 얘들부터 프리미엄 까고 시작하면요. 월요일날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얘들은 프리미엄 깠잖아요. 근데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깠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정상가로 돌아왔다는 얘기. 정상가. 정상가로 돌아왔다는 얘기. 콜은 정상가로 돌아왔어요. 그럼 시장이 내리면 더 떨어질 거고 시장이 오르면 더 올라갈 거지. 그죠?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풋은 뭡니까? 프리미엄을 안 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네들은 5장 들어가면은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 뭐 물론 오전장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이거까지는 예측할 수 힘들고요. 10시 반 이후, 11시 이후, 그죠? 10시 반에서 11시 이후로는 풋은 조심하는 얘기죠. 그 전에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시세를 줄 거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 해도 괜찮다. 물론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물리고 수익 나고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자, 일단 아침에 시나리오는 옵션이나 ELW로 시작해보자. 비중을 조정해서 뭐 콜과 풋을 비율을 맞춰보시라. ELW 같으면은 뭐 6대 4라든가 7대 3이라든가 일단은 얘네 쪽을 조금 더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해버린다. 그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급등을 해버린다. 그럼 빨리 청산해야 되겠지. 그죠? 근데 어차피 콜 풋을 같이 잡았기 때문에 같이 잡았고 콜은 뭡니까? 이미 시세를 반영을 했잖아요. 지금요. 프리미엄을 금요일 날 반영 못했던 프리미엄을 반영을 했어요. 지금요. 근데 풋은 뭡니까? 반영을 안 했어요. 아직까지. 비싼 상태란 말이죠. 대충 감이 잡히지. 그죠? 콜은 비싸다. 풋은 시세를 반영을 했는데 콜은 비싸다. 풋은 아직까지 비싸다. 그럼 풋은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죠? 예, 제 손 위에 똥이란 얘기. 풋은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 10시, 11시 넘어가면은 이제 풋은 매매 안 할 거예요. 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또다시 장대봉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풋은 11시 이후로는 매매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맞는 매매인 거예요. 떨어지는데 왜 풋을 물론 뭐 단타로 여러분들 단타로 능력이 괜찮다. 저처럼 뭐 짧고 묵게 빠져나온다. 뭐 이런 매매를 잘 하신다 그러면 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사면 물려버리고 물리면 보유하는 정도의 실력이라 그러면 어설프게 따라하면 안 되겠지. 그죠? 예, 어설프게 따라. 그래서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100억을 벌 것 같으면은 시도를 해보겠죠. 먹으면 100억인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죠? 먹어봐야 돈 100만 원 먹는 건데. 돈 100만 원 먹는 건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100만 원 먹으려고 달려들 필요 없겠죠. 그 100만 원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오후에는 조심하자. 예, 이제 오전까지만 매매를 하고 오후부터 조심하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ELW는 사실은 마디 가격으로만 매매합니다. 그죠? 예,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드렸던 마디 가격으로만 매매하시면 돼요. 짧게 먹고 나오시는 ELW는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그냥. 여러분들도 몇 분은 우리 시크릿 카페 회원들 중에서 몇 분은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느꼈어요. 아, ELW는 짧게 먹고 파는 거구나. 수익집만 파는 거구나. 그리고 살 때는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마디 가격이 있구나. 그 마디 가격이 오면 사면 되는구나. 왔는데 깨지면 어떻습니까? 그럼 빨리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가 깨어지면 어디까지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죠? 125원이 깨지면 어디까지 오는지 알잖아요. 그럼 아는데 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깨지면 어디까지 오는지 아는데 왜 이걸 들고 있어요? 그죠? 어디까지 오는지를 모르니까 뭡니까? 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25원짜리가 내가 125원짜리 ELW를 잡았는데 이게 깨졌어요. 그 120원이 왔어요. 120원에서도 반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금요일 날처럼 예를 들어 보세요. 120원에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막 60원까지 떨어져 버렸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내가 125원에 잡았는데 60원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계좌가 어떻게 됩니까? 반토막 돼버리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잡았던 거 300만 원씩만 잡아가지고 내가 150만 원 날리면 괜찮은데 115원에 또 물타기 했어요. 또 떨어지니까 105원에 물타기 했어요. 또 떨어지니까 95원에 물타기 했어요. 이래서 몰빵이라 이제 돈 없어 이제. 근데 60원에 마감해버렸어. 그럼 어떻습니까? 150만 원만 날리면 되는 게 1,500만 원 손실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더 우울하지, 그죠? 왜? 1,500만 원 손해보고 60원에 왔는데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야간장 보니까 또 마이너스 30%나 있어. 얼마입니까? 45원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월요일 아침에 45원에 출발해요. 근데 내가 잡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125원이라. 125원에 300만 원 잡았는데 이게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3천만 원 돼버렸는 거야. 125원짜리가 45원 왔으니까 마이너스 70%죠. 3천만 원에 70%니까 2,100만 원 손해나는 거야. 하루아침에. 복구 안 되죠, 이거는. 3천만 원이 900만 원 돼버렸는 거야. 이렇게 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매매해도요, 30번 정도는 매매하는 거고, 하루에 10번씩 매매하면 300번 정도 매매하거든요. 한 달에 300번을 매매하는 거란 말이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있는 자리예요. 내가 이거를 안 걸리면, 내가 이거에 안 당하면은 여러분들이 몰라요. 내가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 그건 거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뜩 당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당해버리면은 깨닫겠지, 그죠? 아, 좆됐구나. 근데 늦어버렸어요. 왜? 이미 2,100만 원이나 하는 돈을 손해를 봤기 때문에 늦어버렸어요. 손해를 보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손해 보고 나서 깨달아 버렸어요. 2천만 원 날라가 버렸잖아. 자기 원금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날라가 버렸고 100만 원, 1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그럼 이 돈마저도 뭡니까? 조만간에 깡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월요일날 이 사람들 어떻게 매매하겠습니까? 저 45원에 청산하겠죠. 에라 모르겠다 청산했다 치자. 그럼 어떻습니까? 또 다음 거 잡겠죠. 예를 들어서 뭐 75원짜리 잡겠지, 그죠? 잡았는데 얘가 95원까지 올라갔어. 나 안 팔아. 왜? 내 틱 먹어봐야 2,100만 원 손해봤는데 내 틱 먹어봐야지 수익이 50만 원, 80만 원밖에 안 되거든. 안 팔아. 또다시 45원 가버리는 거야. 그럼 계좌가 또 뭡니까? 또 반토막이야. 그럼 또다시 또 500만 원 손해보는 거야. 요렇게 며칠만 해버리면은 만기 전주잖아요. 요렇게 며칠만 해보면은 만기 보기도 전에 계좌는 깡통 돼버리는 거야. 만기 보기도 전에. 이런 경우가 얼만큼 있느냐? 음, 깡통 차는 개인들의 99%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남는 주식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약 1%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나머지 99.9%가 깡통 차는 케이스가 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한 번도 이걸 못 겪어본 사람은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왜? 본인 스스로 알아서 대처를 잘 해가지고 잘 피해 다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처럼 정해진 시간에 매매를 하고 10시 정해진 시간에 매매를 하고 오후에는 매매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안 당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시장은 항상 위험한 건데 단지 내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어제처럼 이벤트가 나오는 날 한번 해보자 했다가 이렇게 깨지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손절 연습이 안 돼 있던 사람이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진짜 이틀 만에 마이너스 70%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퇴출이에요, 퇴출. 물론 몇 푼 더 남았으니까 제가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뭐 6천만 원일 수도 있고 그죠? 1억일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300만 원 잡았다가 물타기 들어갔다가 6천만 원 몰빵일 수도 있고 1억 몰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1억 몰빵이면 7, 8천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위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잘 피해갔던 거죠.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 물론 제가 말하는 바를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당했던 사람이고요. 깡통을 한번 겪어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겪어본 과거의 일이고 제 말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직 못 겪어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겪게 될 일이란 거죠.
깡통 찬 사람도 반드시 또 겪게 됩니다. 왜? 깡통 찬 사람은 두 번 안 당하겠지가 아니고요. 이건 당할 수 있는 문제다, 안 당한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뭡니까? 매매 방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안 당할 뿐인 거예요. 이걸 당할 수 있는 매매가 어떤 매매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지, 그죠? 정해져 있는 기준선이 없이 매매하는 사람들. 자, 125원이 깨지면 어디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믿고 있지 않다든가 아니면 알아도 귀신에 씌어버렸다든가 뭐 자기들 말에 의하면 즉 변명거리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들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지, 그죠? 근데 평소에 만약에 손절 연습을 완벽하게 해두고 이 마디 가격이 깨지면은 어디까지 올 거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한테 기준선이 있다면은 이것까지는 안 당하겠죠.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마이너스 500만 원까지 손해 볼 수 있어요. 한 달 열심히 벌은 돈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손해를 보거나 퇴출의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 조건이 뭡니까? 기준선, 그리고 정해진 시간, 그리고 마디 가격. 세 가지가 옵션이나 ELW에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실력이 좋고 나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시장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시장은 알 수가 없으니까 실력의 유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돈을 벌겠죠. 실력이 없으면 조금 힘들게 돈을 벌겠죠. 그렇다고 해서 돈 버는 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깡통 차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실력의 유무보다는 실력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준선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기준선.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박살나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박살나기 전에 그런 상황을 스스로 눈으로 보고 내가 만약에 이때 잡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뭡니까? 간접 경험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리나서야, 손가락이 없으면 불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불편한 걸 알게 되더라도 이미 손가락은 없는 거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있는 경우에요, 있는데 이게 잘리면은 정말 내가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안 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 잘릴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뭡니까? 조금이라도 손가락이 잘릴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은 다 회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좋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회피라는 거예요. 회피. 피하는 거란 거죠. 그죠? 회피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시장을 모를 때 매매하지 않는 거죠. 시장이 내 의도대로 가지 않으면 매매하지 않는 거죠. 시장이 내 돈을 위협하고 내 계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원금을 줄이고 매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고 눈으로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때까지는 관망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매수냐 매도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매매하지 않는 것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깡통 찼을 때.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통장 잔고가 없어가지고 카드 결제 이런 거 저도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신용카드 제가 한도도 뭐 굉장히 높고 신용 등급도 굉장히 높지만 저도 사실은 예전에 한창 놀러 다닐 때는 카드도 많이 썼고 또 카드 뭐 대금도 할부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틀릴 리가 없었으니까. 뭐 애인하고 쓰면은 한 달에 뭐 2, 300만 원씩 그냥 쓰니까 뭐 밀리고 밀리다 보면은 뭐 카드 연체 같은 것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카드를 갚아야 돼. 카드 빚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많다 해봐야 1,000만 원 단위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는요. 월급이 카드 값으로 다 빠져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좌가 뭡니까? 카드 계산 전까지 내가 이 돈을 벌어놓지 않으면 뭡니까? 이 돈은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흔히 말하면 돌려막기라 그러지. 그죠? 그리고 결제하고 나서 또 며칠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현금 서비스를 빼가지고 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인생 막장 정도에 와 있는 분들이 이런 매매를 많이 해요.
저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대출 내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저도 대충은 다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뭐 돈을 벌어야지 돈이 있는데 맨날 돈을 날려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봤자 주식으로 날려 먹으니까 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쁜 습관, 나쁜 패턴이라 그러거든요. 나쁜 패턴,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 좋은 패턴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결국은 빚이잖아요.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나마 이 돈이라도 있으니까 매매라도 하지만 이 돈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도 깨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남는 거는 뭡니까? 빚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빚을 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걸 보고 호프, 희망이라 그러지 그죠? 희망이라 그럽니다. 이것으로 내가 대박을 내서 카드값도 갚고 뭐 대출도 갚고 뭐 갚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는 희망이 있는데 요 돈마저 탁 깨져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나마 빚내는 이 돈마저 깨져버리면은 빚밖에 안 남아 이제. 그럼 사람이 이제 인생 막장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생 막장입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생 막장이라고 합니다. 인생 막장. 투자하는 사람들 인생 막장이라고 그래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절금파생꾼은 어떻습니까? 인생 막장입니까, 제가? 물론 저를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 투자금에 제 원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약 10% 정도도 투자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10%에서도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은 10%밖에 안 돼요. 제 전 재산의 약 10%만 투자를 하고 이 10%에 10%밖에 저는 투자를 안 해요. 이 몰빵으로 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 그리고 몰빵을 쳤을 때는 반드시 먹어요. 얼마라도 먹습니다. 내가 몰빵을 쳐야 되겠다 하고 쳤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먹습니다. 자, 야간장 전에 제가 금요일 날 보시면은 제가 오바를 했습니다. 그죠? 거의 오바를 안 합니다만 오바를 제가 했습니다. 500만 원 투자할 때하고 지금 선물 옵션 계좌 같이 하면서 3천만 원 투자를 할 때하고 좀 틀린데요. 자, 제가 이 무려 평상시에는 거의 하지도 않는 30개씩을 베팅을 했습니다. 금액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 물량을 오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야간장 시작하니까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얘는 요거하고 요걸 잡았거든요. 예, 요거하고 요걸 잡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간장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미국장 시작하기 직전 오후 6시 되니까 미국장이 이렇게 급등해 버려요. 급락할 거라고 보고 샀는데 급등해 버려. 오후 6시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보합이죠, 보합.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어, 자, 얘는 한 틱 올랐는데요. 한 틱 올랐습니다. 시작을. 얘는 한 틱 내렸어요. 그죠? 이렇게만 보면은 퉁 치는 거지, 그죠? 양매수 들어갔으니까. 근데 얘는 시작하기 바로 급락이라 그냥. 0.61에서 시작하자마자 0.55까지 떨어져 버렸어. 0.55까지. 몇 틱입니까? 7틱 마이너스 나버렸어. 얘는 이 종목이 아니구나. 이 종목이구나. 이 종목이네요. 저 잡았던 게. 얘하고 얘를 잡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풋이 더 유리할 거라고 봤어요. 야간장에서는. 그래서 얘를 잡았는데 얘하고 얘를 양매수를 들어가는데 얘는 한 틱 올랐다가 0.42까지 딱 올라가더라고요. 뭐 그 뒤에 0.45까지 올라갔지만 그까지는 제가 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0.41과 42에 던졌습니다. 세 틱, 네 틱 먹었지. 한 세네 틱 먹었습니다. 그죠? 먹었고 얘는 7틱 손해 봤어요. 그럼 30개니까 한 틱당 얼마 손해입니까? 8만 원 손해지, 그죠? 한 틱당 8만 원입니다. 38이 24, 24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24만 원 마이너스. 양매수를 들어갔다고 해도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청산해서 마이너스 24만 원이.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했느냐?
시작하자마자 팔아버렸어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0.58, 0.59에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는 분위기였고 시장이요.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야간장 시작에는. 야간장 시작할 때는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얘부터 청산시켰어요. 얘부터. 그리고 나서 얘를 청산시켰어요. 보통 우리는 거꾸로 하지, 그죠? 자, 야간장이 전날 시세는 풋에서 났거든요. 풋에서 시세가 났어요. 그러면 다음날 야간장은 풋으로 만약에 시작을 하면 시세를 크게 줍니다. 풋이 엄청나게 시세를 줘요. 근데 반대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요. 얘는 많이 죽어요. 얘는 별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얘부터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얘부터 청산했어요. 보통 이거부터 청산하는 사람들은요. 얘를 청산하고 기다렸는데 얘가 더 떨어져 버려. 그럼 뭡니까? 얘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 물량이 없어. 얘는 뭐예요? 처물리게 되는 거예요. 처물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다가 더 떨어져 버려요. 그럼 손실이 뭐야? 얘한테서 20만 원 벌었는데 얘한테서 마이너스 150만 원 나버려. 그럼 뭐야? 객이니까 계속 바닥에서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청산을 하고 나니까 급등해버려. 그죠? 짜증나죠? 그래서 얘를 청산해버렸어. 얘를 청산하고 얘를 좀 더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얘를 조금 싼 가격에 팔았어요. 얘도 비쌀 때 팔았지, 그죠? 물론 장중에는 더 올라갔습니다. 0.64까지. 근데 내가 새벽까지 기다릴 일은 없잖아, 이걸요. 이거 물려 있으면서 새벽까지 들고 있을 일 없거든요. 이 몇 시에 번져놨습니까? 자, 새벽 12시 25분까지 왔어요. 야간장 6시에 시작해서 무려 6시간 25분 뒤에 복구가 됐어요. 제가 들고 있었을까요? 안 들고 있죠. 그 전에 벌써 팔아버리죠. 팔아버릴 때, 손절할 때는 빨리 손절한다는 얘기. 그렇게 손절을 해서 손실이 마이너스 5만 원 정도 났습니다. 청산을 잘해가지고 마이너스 5만 원 정도로 청산했어요. 즉 주간장 양매수는 마이너스 5로 끝났어요. 5만 원으로.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은 2, 30만 원 손해 봤을 거예요, 아마. 2, 30만 원. 왜? 얘가 저점이 0.48이거든요. 내가 0.59에 던졌으니까 잘 던졌지, 그죠? 만약에 제가 더 들고 있었으면 어땠습니까? 박살 나버렸지, 제가요. 물론 결과는 조금 이렇게 올라왔었겠지만 내가 새벽 내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1시간 정도밖에 안 보니까. 1시간 안에 최상의 매매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5만 원 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고민을 해봤죠. 얘는 아닌 것 같아. 청산시키고 보니 얘는 아닌 것 같아. 역시나 얘는 뭡니까? 시장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얘는 계속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근데 얘도 뭡니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떨어져. 근데 시장이 조금 다시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팍팍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될 걸 예상했잖아, 벌써요, 우리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얘만 매매를 했어요. 처음에 0.56에다가 잡았습니다. 맨 처음에 잡았던 게. 요 자리지, 그죠? 요 자리. 요 자리 한번 잡았어요. 요 자리 한번 잡았는데, 폭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폭 떨어져. 저 많이 안 잡습니다. 8개밖에 안 잡습니다. 처음에 잡을 때는. 폭 떨어지는 게. 폭 떨어지더라고요. 다시 다 올라오길래 0.55에다가 본전 매수를 딱 했습니다. 본전 매도를 쳤어요. 그리고 기다렸지. 어디까지? 0.49를 기다렸지. 0.49. 뭐 이거를 왜 기다렸는지는 마디 가격이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좀 힘들고. 마디 가격 알고 있지, 그죠? 0.4로 떨어졌을 때 어디서 잡아야 될지. 0.49, 0.44지, 그죠? 요즘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여기 43인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깨면 어디 갑니까? 요거 깨면은 0.3 얼마입니까? 알지, 그죠? 요거 깨면 어디입니까? 그럼 0.2 얼마지, 그죠? 자, 그냥 요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원칙대로 그냥 주문 넣었어요, 그냥. 주문 넣었는데 체결됐지, 그죠? 체결돼가 0.5에 팔았어. 많이 안 잡았어요. 이때는 30개씩 잡고 있었지만 이미 30개씩 잡아서 청산해버렸잖아. 그러면 그때 많이 안 잡아요, 그죠? 잡아서 0.5에 팔았어. 그리고 한 15만 원 정도 벌었지, 그죠? 15만 원 벌고 제가 뭐 야간장에 계좌 인정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다시 0.53 정도에 잡았어요. 잡아가 0.56에 팔았어요. 그리고 20만 원 채웠지, 그죠? 이 끝이에요, 매매. 그러니까 되게 뭐 그리고 나서 매매 끝이지, 그죠? 1시간 정도 매매하고 매매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여러 가지 많은 듯한 뭐 되게 어렵고 힘들고 같이 보여도요.
물량 많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0.49에 이 첫 자리가 0.49잖아요. 그죠? 요 자리가 그죠? 0.49거든. 0.48까지 왔네. 그죠? 48도 깼을 거야, 아마 제가. 그래서 제가 많이 못 잡았던 거예요. 많이 이게 많이 잡았으면은 0.49를 지지하고 올라갔으면은 제가 많이 잡을 수 있었어요. 한 40개에서 80개 잡을 생각했는데 0.49 잡았는데 48 깨버리더라고 한 틱을. 그래서 물량을 조금밖에 베팅을 안 했고 더 이상 안 들고 있었습니다. 추가를 안 했다는 얘기지, 그죠? 여기서 요만큼 몇 틱입니까, 여기 지금? 7틱에서 8틱이지, 그죠? 제가 만약에 40개 들어갔으면은 70만원에서 80만원 먹을 수 있고 80개 들어갔으면은 140에서 160만원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몰라서 15만원 먹고 팔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걸 몰라서. 여기서 반등할 거라는 걸 몰라서 이거를 80개 안 잡은 게 아니에요. 80개 해봐야 돈 얼마 안 돼요. 1000만원도 안 돼요. 80개 해봤자. 제가 그래도 계좌가 들어가 있는 돈이 몇 천만 원인데 8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정도 잡는 게 무서운 건 아니거든요. 먹으면 많이 먹으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0.49를 깨면 어떻게 할 거냐고. 0.49를 깨면은요. 그 다음 올 자리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죠? 0. 얼마입니까? 43이죠. 이게 갭 차이가 몇 틈이? 7틱이지. 그죠? 근데 물량을 많이 들고 있으면은 40개 정도 들고 있으면 70만원 날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왔을 때가 문제라.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지지를 해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내가 잡은 가격이 이 자리잖아요. 0.43에서 0.45까지 올라왔어요. 7틱 올라왔어요. 그럼 뭡니까? 본전이죠, 본전. 수익 아니에요. 무려 저점에서 7틱이나 올라왔어. 약 19%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근데 나는 뭐예요? 본전밖에 안 돼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0.4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0.41 와버렸다. 만약에, 그죠?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다음 자리를 알고 있어요. 다음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타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들고 있는 것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이미 4호에 던져버렸겠지. 그죠? 저 같으면은 0.49에서 떨어질 때 0.46에 던져버립니다, 그냥. 세틱 손해보고. 대신에 이 자리에서 다시 잡는 거예요. 다시 잡아서 복구를 완성하든가 복구를 조금 미흡하더라도 일단은 복구를 어느 정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 자리가 오면은 그때는 잡을 수 있어요. 왜?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다시 급반등이 나왔다 치자.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 제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지만 조금은 잡을 수 있어요. 조금 잡아가지고 여기서 마저 복구를 하든가 수익으로 전환을 하든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건 만약 예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물렸는데 이 자리까지 버텼는데 0.45까지 왔다가 다시 떨어졌다.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손실은 이미 8틱이고 마이너스 19% 가까이 수익 손실이 났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물타기를 해봤자 0.4 제가 이 자리에서 20개 잡고 있다 치면은 이 자리에서 20개를 베팅했다 치면은 0.45가 본전이지, 그죠? 0.45가 오면 본전이에요. 그럼 본전 하려고 이 자리에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버틸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깨지면은 어디까지 가는지는 저도 알아요. 중요한 것은 기준이 있어요. 이게 깨지면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요. 차트 관계없어요. 선물 차트 관계없어요. 관계없는 거예요. 얘가 깨면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요. 왜? 제가 수없이 많은 매매를 하면서 얘들 차트 없이 얘는 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별개의 생물이에요. 물론 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얘하고 관계없이도 움직여요. 얘가 올라갈 때 되면은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주와 객이지, 그죠? 주와 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선물과 옵션 중에서 어느 게 주입니까? 어느 게 객입니까? 선물과 옵션. ELW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과 옵션과 ELW 중에서 주가 어느 겁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그죠? 자, 우리 투자할 수 있는 게 선물이고요. 옵션이 있고, ELW를 했습니다. 이 주가 어느 겁니까? 주.
주 예수익 할 때 주 말고요. 주는 어딥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주가 어딘지. 이 기준선의 의미예요. 이건 이제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간만에 강의 하다 보니까 주는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투자입니다. ELW 하시는 분들의 주는 ELW입니다. 옵션 하시는 분의 주는 옵션입니다. 선물 매매하시는 분의 주는 선물입니다. 자, 선물, 현물의 의미 알지, 그죠? 현물하고 선물은 뭡니까? 현물하고 선물. 여기에서, 현물에서 파생된 상품이지, 그죠? 그리고 이 선물 옵션에서 파생된 상품이 옵션과 ELW지, 그죠? 야가 할아버지, 이게 어머니고, 그죠? 이게 자녀란 말이지. 이런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한 관념은.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런 건 저 같은 놈들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면 시장이 오르냐 내리느냐 이런 부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해봤을 거예요. 아마 한 번도. 근데 저는 이런 것만 찾아야 된 게요. 왜? 이런 것들이 함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저한테는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은 상식이 아니란 얘기죠.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아예 연구조차도 안 했고, 연구 생각 자체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이런 것만. 그러니까 내가 현물을 매매할 때는 현물만 봅니다. 코스피 안 봐요. 코스피 차트 안 본단 말이에요. 참고는 합니다. 근데 안 봐요. 왜? 현물을 하는데 현물 차트 보면 되지 왜 코스피 차트를 보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현물 할 때 워낙 옛날 얘기라서 제가 현물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그거는 지수주 관련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이 종목이 왜 제가 기억이 나냐 그러면요. 저를 반맥해 준 종목이지. 5,000원, 8,000원. 요게 의미를 여러분들 압니까 혹시? 얘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5,000원 오면은 8,000원 갑니다. 5,000원, 8,000원. 8,000원 오면 다시 5,000원 옵니다. 5,000원 오면 8,000원입니다. 요게 6개월마다 반복이 돼요. 6개월마다. 빠를 때는 3개월 만에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최소 3에서 6개월 안에는 뭡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5,000원 온다니. 잡아. 들고 있어. 8,000원에 팔아요. 막 재료가 막 나와요. 올라갈 때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뭐 안에 산지도 기억 안 나는데 관심도 없어요. 뭐 안에 산지. 야 8,000원 있잖아요. 막 호재가 막 터져요. 그럼 이게 만 원 갈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좀 지나면 다시 5,000원 오는 거라. 계속 반복이라 이거. 이거예요. 자, 이 종목 하나를 평가했을 때 여기에 코스피 차트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시장 상황이 필요합니까? 지금처럼 양압이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뭐 북미 회담이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금리 인상이 필요합니까? FMC가 필요합니까? 트럼프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5,000원 잡으면 돼요, 그냥. 8,000원 팔면 돼요, 그냥. 팔고 나서 기다리면 돼요, 5,000원 올 때까지. 요런 종목도 10개만 가지고 있으면요. 10개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런 종목 10개 하고 또 한 가지. 우량주들의 특징입니다. 우량주들의 특징. 우량주들의 특징. 현물할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모르지, 그죠? 자, 시장이 상승해요. 시장이 상승합니다. 아침에 상승해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들 중에서 자, 제가 골라놓은 한 약 40종목이지, 그죠? 지수주들. 아침에 시장이 올랐어요.
그런데 전날 그죠? 조금 내렸던 종목 있을 수 있어요. 내렸던 종목. 조금 내렸던 종목. 조금 내렸던 종목. 내렸던 종목, 조금 올랐던 종목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보면은 전날 좀 올랐지, 그죠? 전날 올랐어요. 근데 전날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전날 올라야 됩니다. 전날 소폭이라도 올라야 돼요. 차트가 살아있었는 얘기. 정비열 상태라든가 차트가 살아있었는 얘기. 여러분들 차트 살아있다 정비열 하는 거하고 저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건 우리 카페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거기서 배우기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저하고는 틀려요. 자, 아침에 개발학 출발합니다. 개발학. 우량주들이에요. 우량주들요. 자, 시장은 뭡니까? 아침에 상승해요. 시장은 상승. 전날은 조금 올랐는데 개발학 나오는 종목 있죠. 요거 시초가 매수입니다. 시초가 매수. 시초가 매수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면 바로 보합가 버립니다. 시작하면 보합가요. 마이너스 1.3% 출발했다 시작. 그죠? 잡아요. 시초가요. 왕창 미수 몰빵으로 잡아요. 미수 몰빵으로. 이 40개 종목 중에서 40개 우량한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두세 개 있어요. 이 조건이 다 맞는 종목이, 조건이 다 맞는 경우가 두세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내가 오래 봤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40개밖에 매매 안 했으니까 평생을 잡아요. 시작하면 팔아요. 그냥 바로. 체결되자마자 바로 팔아요. 그냥. 그러면 마이너스 1.3% 먹는 거예요. 수수료 0.33%죠. 빼고 나면 1% 먹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원금 가지고 우량주를 살 수 있으면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천만 원 가지고 1% 먹으면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죠. 30만 원 수익이 나는 거죠. 수수료 빼고 30만 원. 이거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에요. 물론 못 먹는 날도 있겠지, 그죠? 또는 1%안 주는 날도 있을 거예요. 0.7%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뭡니까? 대부분 먹더란 얘기죠. 대부분. 자, 이거 지금 설명드렸는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을 알아야 되거나 뭐 북미회담의 결과를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 없잖아요.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돈은요.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거란 얘기죠. 실력으로, 메인으로, 능력으로, 기술로, 기법으로 돈 버는 게 아니고요. 다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런 걸로 벌지 않으면은 어떻게 매일 꾸준하게 돈을 벌어요? 예? 어떻게 매일 꾸준하게 돈을 법니까? 이런 걸로 돈을 안 벌면은. 어쩌다가 한 달에 뭐 10번 정도 먹을 수는 있겠죠. 10일 연속으로 수익 날 수 있을 거고. 근데 어떻게 1년 내내 수익을 내고 10년 내내 수익을 낼 수 있냐고요. 이런 걸로 안 벌면은. 근데 이런 게 의미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의미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단 말이라. 왜? 보유 시간이 짧으면 1초, 길면 1분이에요. 1분 안에 1,000만 원 가지고 30만 원 먹는 거란 말이죠. 한 달에 얼마 법니까? 한 4, 500 벌겠지, 그죠? 1,000만 원 가지고 4, 500 벌면 얼마입니까? 50% 버는 거예요. 투자 시간은 하루에 1분, 1초에서 1분 미만. 하루에 1초에서 1분 미만 차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5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이란 얘기죠. 이거는 실력이 있고 없고 차트가 중요하고 안 하고 없잖아요. 그럼 차트가 상승 아니고 하락할 때 어떻게 하냐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개발학 출발한다면 개발학 출발 그죠? 개발학 출발을 해요. 개발학 출발.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알려드리면 안 되겠지 그죠? 앞으로 저한테 배우실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알려드린 거라고. 개발학 출발할 때 어떻게 하느냐. 또 그 방법이 있어요. 왜?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갭상승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개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야? 얘들만 차야 되는 거야. 얘들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주성 엔지니어 같은 거. 주성 엔지니어 같은 종목에 한 10종목 정도. 10종목과 요런 종목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요런 종목 차야 됩니다. 요런 조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뭐예요? 시장이 내리든 오르든 먹을 게 있든 없든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차트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차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찾아당기는 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투자의 기본이 뭐냐? 이런 거를 찾는 거를 여러분들의 투자의 기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말들이. 이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란. 지금 기법에 대한 기준도 있고, 마인드에 대한 기법도 있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공짜 보는 기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있습니다. 그럼 뭐야? 이런 게 있어야 매일 돈을 벌 거 아니야. 오늘은 요걸로 돈 벌고, 내일은 요걸로 돈 벌고, 모레는 요걸로 돈 벌고, 그 다음날은 또 다시 요걸로 돈 벌고, 그 다음날은 요걸로 돈 벌고, 그 다음 요걸로 돈 벌고. 이래야지 매일 벌 거 아니에요. 실력으로 어떻게 돈을 매일 벌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3,000%로 빠졌는데요. 자, 그래서 제 이 말 뜻을 이해가 되지, 그죠? ELW에서 내가 ELW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는 뭐냐? 주와 객이 있잖아, 그죠? 주는 객이 뭐냐? 주는 ELW입니다. ELW 자체란 얘기 자체. 옵션 하는 사람들의 주는 옵션 자체라고. 객은 뭡니까? 옵션 하는 사람의 객은 선물이 되겠지, 그죠? 선물 차트 또는 선물의 뭐 양합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지, 그죠? 이건 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옵션 하는 사람의 주는 옵션인 거예요. 옵션 한번 따져볼까요? 옵션은 사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뭐 마디 가격 이런 얘기 안 하면 저는 이런 얘기 안 해요. 마디 가격이 있다. 뭐 그 사기지, 그죠? 예, 확률도 떨어지고 그냥 가격이 있어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하고 저하고 틀리니까요. 가격이 있어요. ERW 하는 이거는 더 명확해요. 이거는 진짜 정해진 가격이 있어요. 정해진 가격이 있어요. 여기는 가격과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그 다음에 요일 있어요. 요일. 옵션에서 매수하는 주에는 가격과 시간과 요일이라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이 조건입니다. 그죠? 조건이 있는 거예요. ELW는 뭡니까? 오로지 가격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냥.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옵션에서의 돈을 버는 방법은 그 조건식은 가격과 시간과 요일이 필요한 거고 ELW는 가격만 있으면 돼요. 가격만. 그럼 지금 제가 말 안 드렸던 게 뭡니까? 이 선물에 대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는 게 뭡니까? 지금 선물 차트지, 그죠? 선물 차트의 기법,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마인드, 이 두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는 게 선물 차트인데, 지금 제가 하는 말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그죠? 제가 하는 말하고는. 근데 이제 한 석 달 정도 지나신 분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조건식을 다 알지, 그죠? 예, 지금 한 두 달 배우신 분들 다 알죠? 실제로 돈을 버는 거는 이거란 얘기예요. 이 몇 가지 조건이란 얘기예요. 이 조건. 차트와 관계없습니다. 조건. 조건. 근데 이걸 왜 배우냐 말이지, 그죠? 이걸 왜 배우냐고. 얘는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깡통이지, 그죠? 깡통. 돈을 버는 거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이것만으로요, 시장에서 깡통을 피할 수는 없어요. 깡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의 차트의 모양이 이런 모양인데 얘가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려갔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내려갔으면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어디에서 지지를 할 건지 어디에서 하락을 할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물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뭡니까? 선물은 객체밖에 안 돼요. 주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냥 보조란 얘기지. 보조.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옵션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요 세 개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매일 뭐 시간별로 매일 드리는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 드리는 말이에요. 저희 시황에다가 매일 올려드리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게 이걸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것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 시크릿 카페하고 음, 즐거운 파생고 연구소하고 차이점 두 개 카페의 시크릿 카페와 절파 연구소의
연구소의 차이점을 가장 명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얘는요, 시크릿 카페는 얘를 주로 가리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원래의 연구소는 얘밖에 몰라요. 얘밖에 몰라요. 그래서 얘는 모면할 수가 있어요. 제 카페에서 매일 시황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 얘는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연락 많이 오시죠. 그죠? 저한테 저희 카페 시크릿 카페 말고 일반 카페 회원들 연락 많이 오시죠.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열심히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는 요건 하지. 그죠? 요건 하나. 그죠? 깡통 차지 않는 방법입니다. 깡통 차지 않는 방법. 요거 하나인데, 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도 그냥 별로 힘든 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주다. 중요한 건 이거다. 옵션 했을 때 이게 주다. 아까 현문할 때는 제가 얘기 들었지, 그죠?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 그죠? 그런 게 뭐 조건식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검증받았어요. 검증이라는 것은 최소한 몇 달 정도를 계속 봤을 때 그게 몇 번 먹을 확률이 높으냐라는 건데요. 거의 10년 가까이를 봤으니까 거의 100%는 안 되더라도 100%에 가깝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현물이든 옵션이든 ELW든 다 똑같은 거예요. 투자하는 방식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차트가 차트를 보고 한다. 그런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차트를 보고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조건식. 이 조건에서 내가 뭘 베팅해야 되느냐 이런 거지, 그죠? ELW는 뭘 주로 봐야 되느냐? 주로 봐야 될 게 뭐냐? 주지, 그죠? 주로. 그럼 나머지 계획은 뭡니까? 이걸로 돈을 못 벌었을 때는 이걸로도 벌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뭡니까? 이 차트지, 그죠? 실력은 있어야 돼요. 실력은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실력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것이 바로 실력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죠?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차트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차트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내가 돈을 벌었던 것을 까먹지 않게 됩니다. 돈 많이 벌면 못해요. 까먹으면 그만인데. 그죠?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뭐합니까? 그 다음 달에 3천만 원 날리면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계단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꾸준하게 돼야지만 뭡니까? 10년 후에도 대책이 있어요. 결국에는 주식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실력이 높아지겠죠. 많이 알게 되고. 당연한 말이다, 그죠? 주식 오래 해야지 당연히 많이 알고 음, 잘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오래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하는 게 오래 하는 겁니까? 3년 하는 게 오래 하는 겁니까? 아니죠. 1년 했든 3년 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10년 후에도 하고 있어야 되고 30년 후에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 1년 3년 안에 승부를 봐서 깡통이 되거나 아니면은 부자가 되거나 승부를 한번 보시든가 아니면 저처럼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승부를 봐서 성공할 가능성은 0.0000001%밖에 안 되죠. 그죠? 0.00001%밖에 안 돼요. 그 안에 포함될 자신 있으면 승부를 보세요. 그렇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결국 오래 가야 돼. 오래 가야 돼. 오래 가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매매를 본인이 하고 계시는 그 매매 자체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밖에 없지, 그죠? 배워야 될 거는 이런 부분들은 군데군데 나와요. 제가 이게 오늘 이런 얘기는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런 투의 말은 지금까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아는 게 원체 많고 이러니까 뭐부터 설명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무작위로 그냥 녹음하는 거예요, 그냥. 예. 시장은 하루도 같은 시장이 없다는 얘기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 그죠? 시장은 365일 중에서 356일 중에서 주식 거래가 되는 시장이 200일이라고 가정하면은 200일 중에서 똑같은 시장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시장도 단 하루도 없습니다.
오로지 같은 거는 뭡니까? 메이저 하나밖에 없어요. 메이저 하나만 똑같고요. 나머지 조건은 다 틀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메이저 하나도 주기가 짧으면 일주일이고요. 길면은 3개월이에요. 이 메이저라는 놈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메이저가 한 놈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놈이 더 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패턴이 또 바뀌는데 그게 일주일에서 길면은 3개월이에요. 그럼 내가 어느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시장에서 이거의 유통기간은 짧으면 일주일이고 길면은 3개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음에 또다시 패턴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했는 사람 같으면 다음 패턴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요. 그걸 기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장에서 먹힐 가능성이 95% 정도 되는 기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좀 편하게 돈을 버는 거죠. 편하게. 이거 없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요. 좀 편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기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법이 안 먹힐 때도 있어요. 왜? 확률이 95%밖에 안 되거든. 그럼 나머지 부족한 건 어떻게 메워야 됩니까? 이걸로 메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이걸로 이게 주는 안 된다 얘기잖아요. 그죠? 왜? 얘는 원래 먹는 거거든요. 얘는 오면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확률은 95%밖에 안 되고 원래 먹는 거니까 얘는 조금 무시하고 오히려 얘가 더 중요해요. 얘만으로는 깡통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먹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먹는 거를 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짜로 먹는 구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또 이걸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는 뭡니까? 별개예요. 별개. 별개입니다. 얘는 무조건 먹으니까 그냥 기법으로 써가지고 딱 오면은 사면 돼,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 중요 안 한 게 아니지, 그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얘는 원래 오면 먹으면 이 기법은 알면 돼요, 그냥. 공부를 하면 됩니다. 기법은 공부하면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 카페에 들어와 있는 분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제 기법을. 근데 그 기법을 안다고 해서 저하고 똑같이 벌 수는 없어요. 왜냐? 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가지냐? 아니란 얘기지. 왜? 365일 중에서 똑같은 날이 단 하루도 없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거요. 이 밑에 거는 기법으로 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만 하면 단점이 뭡니까? 매일 못해요. 매일 못합니다. 왜? 기법이 안 먹히는 날은 하면 안 돼요. 또 기법의 단점이 있지, 그죠? 예를 들어서 원웨이장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거의 단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날 피하면 됩니다. 안 주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확률은 95%니까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완전히. 얘는 모른다는 조건에서 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얘는 차트나 기법 가지고 한다면은 얘는 뭘로 합니까? 이 자체로 하는 거예요. 자체로. 옵션 자체, ELW 자체, 선물 자체, 현물 자체. 얘하고 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전혀요. 그럼 뭡니까? 완벽해지려 그러면 얘 둘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여러분들이 첫 달 기법 강의에서 기법으로 배웁니다. 그죠? 얘는 뭡니까? 두 번째 달 실전에서 배웁니다. 이거나 이건 어떻습니까? 둘 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짬뽕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얘하고 얘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뭐 이렇게 일단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 달 내일 얘기를 하려고 잠깐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돼 버렸는데 오늘은 강의는 아닌데 강의처럼 돼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시황을 올려드리겠지만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정확하게 올려드리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일 내가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 자, 1번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과 2번을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 제가 2번을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시황을 올려드려요. 아침에. 그죠? 아침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1번을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은 우리 시크릿 카페밖에 못 듣지. 그죠?
예, 장중에 올려드리는 글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장중에 올려주는 글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짬뽕돼 있지, 그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건식이 되게 많아요, 이게. 조건식이라기보다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경우의 수가. 어떤 가격에, 어떤 시간대에, 어떤 요일에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거지, 그죠? 제가 만기 전주 얘기 참 많이 하지, 그죠? 만기 전주에 양압을 얼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만기 전전주 얘기도 많이 하고, 만기 지나고 다음날 얘기하고,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여기 부분이지, 그죠? 이 부분이죠. 만기 전주하고 메이지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관계 없잖아요. 차트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거.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야 되는 거지, 그죠? 제가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아 이때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우리 회원들 그런 생각 들지요. 근데 확신은 안 들어요, 그죠? 아직까지 이게 잡아서 먹는 자리인지 아닌지 확신은 안 들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조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저를 따라오시고 뭐 이제 좀 나도 혼자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혼자서 매매도 해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제가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왜냐 그러면은 얘기했다시피 시장은 항상 똑같은 시장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시장이 비슷한 시장이 와야지만 그거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몸으로 때우면서 익히든가 그죠? 스스로 익히든가 아니면은 저를 따라오는 수밖에 없어요. 뭐 저를 따라온다고 해서 평생을 따라온다 그러면 여러분도 부담가지만 그 와중에 돈도 버시면서 예, 공부가 끝나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도 버시면서 또 재매매도 따라하고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내일 장은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나중에 시황을 올려드리겠지만 또 시황을 보시도록 하고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나신 분들, 실전 끝나신 분들도 이제 이번 달 또 졸업하시는 분들 몇 분 나오시죠. 네, 머릿속으로 좀 그리세요. 제가 음, 우리가요 이게 일종의 차트도 그림쟁이 차트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차트쟁이하고 비슷한 말이 그림쟁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쟁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1938년도 예, 종합주가 200에서 시작해 가지고요. 뭐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뭐 500 갔다가 200, 1000, 200, 1000, 뭐 200, 1000, IMF 터지고 또 뭐 금융위기 터지고 그죠? IMF 터지고 금융위기 터지고 또 뭐 터지면서 지금 이렇게 어느 순간 2000 넘어갔다가 2600까지 갔다가 지금 2000, 19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약간 2200까지 올라왔단 말이지 그죠? 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림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2000이라 하는 지점, 이번에 왔던 최저점이 얼마입니까? 1984였습니까? 87이었는가 그랬지, 그죠? 정확하게는 저도 몰라요. 근데 종합주가 2000이라 하는 지점이 위치, 그리고 200이라는 지점의 위치, 그 다음에 500이라는 지점의 위치, 그리고 2600이라 하는 지점의 위치. 자, 1938년도에 제가 살지도 않았지, 그죠? 예,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태어난 날인데. 자, 이때부터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잘 몰라요. 중간에 IMF 터지고, 금융위기 터지고, 모건, 뭐, 서브프라임 문제 터지고, 하여튼 뭐, 9.11 테러도 터지고, 쌩 난리지겠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잘은 몰라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장을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요 정도 그림은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앞으로 이게 더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 그림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머릿속에 이 정도 그림은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서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야 돼요. 내가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잡아놓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잡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뭐 1분, 5분 이렇게 걸리면 되는 게 아니지, 그죠? 1초 안에 내가 옛날에 이런 자리 잡았을 때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판단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습관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3살 버릇 8까지 가는 거지. 그죠?
내가 3살 때 잡았던 게 8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습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습관을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걸 습관을 좋은 쪽으로 하면은 항상 먹었던 자리를 들어가니까 내가 시뮬레이션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그동안 해오면서 이 자리에서는 먹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은 이 좋은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 나쁜 습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돈 날리고도 밥이 넘어갑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돈 날리고 밥 넘어갑니까, 여러분? 돈 적게 벌어도 억울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데 돈 날리고도 밥이 넘어가고 다음날 친구들 만나고 댕기고 술도 마시고 그럴 맛이 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지금 파토날 지경인데 10만 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10만 원이 쌓이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쌓이면 1억이 되는 거고요. 벌어도 시원찮을 시장에서 날리게 되면은 예, 끝이 보이잖아요. 못 벌어도 괜찮아요. 안 하면 돼요. 그런데 60 넘어서는 또 할 거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고민인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벌기 시작하면은 100만 원을 단돈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벌더라도 죽을 때까지 버시면은 몇 억이 됩니다. 그럼 최소한으로 내 돈 깨지지 않고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거짓말을 하자면은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됩니다라는 말을 확신을 가지지 못하겠어요. 저도 거짓말쟁이는 아니거든요. 될 수도 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될 수도 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